안녕하세요. 최근에 국내외로 많은 이슈가 있었네요. 미국의 대선도 치렀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기업을 세계 정상에 오르게 하는 거목이었죠. 올해는 팬데믹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류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알콩달콩한 살냄새 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모인사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혈우인의 친구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썰을 풀어주실 해모필리아 라이프의 김태일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갑자기 방송에서 반말을. 오늘 주제가 이 혈우인의 친구다 보니까 좀 친근하게 반말로 하는 거 어떨까? 이 좀 야자도 까고 말이야. 저희끼리 친근한 건 너무 좋은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의 있게. 네. 도영 씨, 그 네. 혈우의 혈우 한자를 어떤 거 쓰는지 아세요? 피혈자에 그쵸. 젖우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의 친구 그리고 피로 맺어진 친구라는 그런 멋진 의미로 쓰이고 있죠. 영어 단어에서도 헤모필리아는 그 피를 사랑하다, 존중하다라는 그런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하니까요. 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더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붙여서 이 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혈우병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모두 함께 이겨낸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헤모필리아 라이프에서도요. 그 청년 개관 기자들의 친구들을 인터뷰해서 싣는 그런 기획 연재를 싣고 있는데요. 해모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네. 친구의 눈으로 바라본 혈우인과 혈우병에 대해서 솔직히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죠. 그 청년 개관 기자들이 자신의 친구를 직접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연재해서 지금 싣고 계시는 그 부분 말씀 주시는 거죠? 네네. 저도 재미있게 좀 찾아봤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네네. 그 제일 처음으로 연재됐던 그 인터뷰가 신정섭 개관 기자의 여자친구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물어봤어요. 처음 만나게 된 사연을 물어봤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왔던 정섭 군이 번호를 따갔고 그 뒤로 밥도 몇 번 먹고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어요. 라고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도 그 자리에서 직접 번호 물어보는 거 쉽지 않은 그쵸. 일인데 멋지네요. 네. 이 혈우한우들이 얼굴도 잘생겼지만 네, 이렇게 친화력 있게 좀 말재주도 있고 이런 그 재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 인터뷰에서 이들의 그 친구들이 혈우병 환자 이 친구를 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던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환자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친구가 자가 주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라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 주사를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만큼 마음을 열고 친구를 대했을 때 관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이 정섭 기자의 여자친구는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혈우병은 오래 살지 못한다. 합병증이 많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섭 군이 주사 맞는 모습을 보고 혈우인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둘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김찬송 기자의 친구 이규진 씨도 능숙하고 의연하게 주사를 찌르는 친구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밝혔는데 아마도 평소에는 내보이지 않았던 찬송 기자의 아픈 모습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친구로서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네. 이 환우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자가 주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데 정말로 친한 친구 앞에서 그리고 지인 앞에서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건 정말 자기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이 찬송 기자의 친구 이규진 씨는요 다큐멘터리 제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 군과 네. 그리고 청년 환우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큐멘터리까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죠. 네. 이 둘의 친구 관계를 넘어서 정말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 올바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와, 정말 멋진 일이네요.
혈우인들의 친구분들이라면 환우들에게 일어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죠? 네네. 혈우인의 친구에게 급성 출혈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네. 대부분 이 출혈을 막을 수 있게 응급처치를 하고 네. 또 혈우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점도 센스 있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강욱 기자의 친구는 가족을 통해 약을 수급받아 투여해야 한다는 팁도 알고 있었고요. 아까 정섭 기자의 여자친구는 간호사라는 그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약 5천 IU 정도 자신이 그 주사로 놔줄 거라고 구체적인 대처법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5천 IU면은 정말 어느 병원을 가서도 처방받지 못하는 그런 좀 큰 양인데 이게 아마 사랑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대부분의 그 혈우 환자들이 청년 환우들이 주변 지인들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숙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주변인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 희귀질환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친구의 눈으로 본 혈우병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오래되고 또 깊은 친구 관계가 다 그렇듯이 뭐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또는 조건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 그 사람이 좋고 또 편안해서 네. 그렇게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혈우인의 친구들도 혈우병이라는 핸디캡보다도 그 사람과의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핸디캡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김의중 객원 기자의 친구 이성준 씨는요, 혈우 친구를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네요. 그 보니까 완호 기자의 친구는 오히려 소극적인 자신을 잘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고민을 잘 들어주는 리더라고 답을 했고 배두한 기자의 친구는 두한이 덕에 환우단체 다른 청년 친구들과도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네요. 네. 혈연은 아니지만 이 혈우병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도 조금씩 혈우 사회 구성원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또 이러한 건강한 희귀 질환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정말 생활적으로 친밀하게 건강하게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청년 친구들의 그런 친구 관계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혈우 친구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에는 비슷한 대답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여행이라는 답이 왔는데요. 특히나 해외여행을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여행에 목마른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누군가와 본연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체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끝자락은 많은 경우에 이 여행과 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정말 얼른 이 팬데믹이 끝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혈우인과 혈우인 분들의 그 친구들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이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박준우 기자의 친구 김태현 씨의 인터뷰에서 나온 사연입니다. 아픈 내색 안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친구라는 제목의 인터뷰였네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2019년 친구들과의 송년회 때 준우가 내년에 수술 계획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준우 수술비를 보태보자라는 의견을 모았죠. 친구들 모두 찬성을 했고 그때 준우가 감동했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 친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어요. 준우와의 에피소드는 무척 많지만 친구들이 항상 그 친구 옆에 있고 그만큼 준우라는 사람도 저와 친구들에게 중요한 친구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그 상남자도 울리는 친구분들의 어떤 우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술 계획이 있는 환우분들은요, 곧 뭐 송년회 시즌도 돌아오는데 꼭 후원 계좌를 하나씩 트시고 그리고 온라인 송년회라도 좀 개최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확 수술비를 땡겨오는 그런 노력을.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마당에 꼭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세요. 농담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회물라이프의 김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네, 고맙습니다.
혈우사회는 혈우병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며 발전해가는 집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혈우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해모인사이드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